예, 이 시간에는 등산이라면 누구에게나 필요한 등산용품, 배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배낭의 전반적인 건 다른 시간에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본인에게 맞는 적당한 배낭의 크기는 어떠할지, 그 다음에 배낭의 수납은 어떻게 할지, 그 두 가지 문제에 포커스를 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낭의 크기에 대해서는 배낭 크기와 수납에 대해서는 왜 이제 그 보통의 경우보다 중요하냐면요. 그리고 여행을 갈 때나 다른 용도로 쓰는 그 트렁크랄지 핸드 캐리어랄지 배낭 같은 경우는 다급한 상황에 이렇게 쓰지를 않지 않습니까? 해외여행을 가거나 뭐 국내 여행을 가도 일단 잘 적재해서 도착해서 이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배낭의 경우는 환경 자체가 운동을 하면서 야유해서 움직이면서 넣고 빼고를 하기 때문에 수납을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날씨가 추울 때, 악천후일 때, 뭐 바람이 불고 눈이 오고 비가 오고 또는 덥고 춥고 할 때는 빨리 필요한 것들을 꺼내고 빨리 넣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디에 어떻게 수납을 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등산이라는 것은 결국 운동이죠. 에너지를 소모하는 그런 운동이기 때문에 같은 무게로도 에너지를 좀 덜 쓰게 하기 위해서 수납을 적절히 하고, 또한 그 무게 자체를 적절히 줄이기 위한 수납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크기와 수납은 그 두 가지 관점에서 배낭에 있어서, 등산 배낭에 있어서 특별히 중요하다 하는 점을 이해하시고 이제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낭의 크기에 대해서는 이제 사람마다 견해가 틀리기 때문에 어떤 사이즈가 이제 맞냐라는 것은 좀 다른데요. 제가 정리를 해서 화면으로 이렇게 따로 이제 올려드리겠고요. 단지 이제 한번 짚어볼 것은, 우리가 배낭의 크기를 얘기할 때는 사실 크기란 말은 가로, 세로, 깊이의 사이즈거든요. 우리가 배낭의 크기를 일단은 그 사이즈를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의미하는 바는 정확히 배낭 안에 적재하는 적재 공간의 그 크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배낭 크기를 얘기하는 것은 용량이라는 게 정확하고, 그 용량은 부피의 단위 리터를 사용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배낭의 크기는 그래서 몇 리터냐 이렇게 얘기해서 선택할 때 구분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크기와 관련해서 이제 전반적인 건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거고, 제가 이제 등산인 사이에서 회자되는 중요한 이제 두 가지 정도만 한번 짚어보면, 배낭을 크게 가지고 다녀야 한다, 넉넉히 가져야 한다고 하는 분들 중에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배낭이 빵빵해서 동글동글하면 이렇게 넘어졌을 때 그게 배낭이 이제 공과 같이 역할을 해서 이렇게 막 구르게 된다, 그래서 위험하기 때문에 빵빵히 채우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좀 극단적인 경우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배낭할 때 보면 앞으로 넘어지거나 뒤로 넘어지지 옆으로 구르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그건 큰 사고죠. 그리고 구른다고 해도 이게 완전히 공처럼 둥글지는 않기 때문에 이 배낭 때문에 더 구른다는 것은 조금은 그럴 수 있지만 극단적인 예시다, 이렇게 이해하겠고요. 반대로 배낭을 빵빵히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위험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중에 배낭이 이렇게 홀쭉하면 이렇게 넘어졌을 때 이제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빵빵해야 넘어졌을 때 몸에 충격을 이제 이걸 지탱을 해준다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 맞는 말씀이지만 그것도 좀 극단적인 예시라고 봐야죠. 왜냐하면 이제 넘어지게 되면, 보통 이제 줄이 넘어지게 되면 가장 위험한 게 머리가 바로 땅에 닿으면서 뇌진탕이 되지 않습니까? 배낭이 이렇게 받쳐주면 고개가 떠가지고 뇌진탕이 안 되는 거죠. 그 말씀 맞고요. 그러나 아주 홀쭉하지는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짐을 채우면 되고요. 그럼 이제 꼬리뼈에서 척추, 머리까지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는 패킹이 어느 정도 돼야지만, 아주 홀쭉하지 않으면 완전히 그것 때문에 채울 필요는 없다, 적당히 채워져 있으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렇게 해서 일부러 막 우리나라 분들은 다 이제 군대 갔다 오시면 관물 각을 중시하기 때문에 막 일부러 막 디팩을 넣어서
각을 잡고 하시는데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나. 그다음에 뭐 배낭 본인의 기본 문제지 남들이 배낭 어떻게 잘 피팅이 됐는가 그렇게 뭐 주시하지 않지 않습니까? 적당히 필요한 무게만큼 하면 좋겠다라는 걸 이해하시고요. 크기는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제 배낭의 기본적인 그 형태는 다른 시간에 우리가 따로 또 말씀을 드렸을 것 같은데, 크게 이렇게 물방울이 떨어진 것 같이 위에는 좁고 밑에 넓게 이렇게 되어 있다, 둥그렇게 되어 있다 해서 이런 거를 티어드롭형, 물방울처럼 생겼다 해서 티어드롭형이라고 하고요. 이것들의 장단점은 말씀드린 대로 뭐 말씀드렸겠지만 쉽게 이제 개파가 지퍼로 이렇게 되고 여러 군데서 꺼내기가 좋다는 그런 장점이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좀 이렇게 쏟아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확장을 할 때는 좀 단점이 있고요. 이건 이제 위에서 개폐한다고 해서 이걸 탑 로드형이라고 하는데 뭐 굳이 우리가 영어로 그런 용어를 쓸 필요 없기 때문에 저는 자로형이라고 했습니다. 자로처럼 놓고 꺼내는 것들 이거는 이제 위에서 하니까 쏟아지지 않고요. 또 확장할 수 있고요. 뭐 그런 장점이 있고 반면에 단점은 막 깊이 넣어야 하니까 수납하는 것이 그만큼 더 치밀하게 되어야 되고 다른 데서 꺼낼 때는 좀 불편한 점이 있다. 그런 장단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크기와 일반적인 내용들은 말씀드렸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배낭을 어느 정도 크기로 할지는 다 이제 사람마다 취미와 기호, 선호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저 경우는 제가 올려드린 수치들은 약간은 그래도 5리터 정도는 좀 여유있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제 제가 이제 등산을 해보면 이제 저 경우는 그렇게 하는데 보통 이제 모임에서 등산을 가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쓰레기 봉투 같은 것도 여기다 넣어서 가져오기 위해서 그런 공간을 좀 여유있게 가져가고요. 공통으로 쓰는 이제 뭐 돗자리랄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경우에 제가 그걸 가져가기 위해서 조금 여유있게 합니다. 저는. 그 다음에 남이 어떤 배낭이 좁아졌을 때 좀 넣어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등산 위에 다른 경우로 여행 가고 할 때는 좀 여유있게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좀 큰 사이즈를 보통 제가 이제 권유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건을 수납하고 꺼내고 할 때 빵빵하면 보기는 좋은데 막 어디에 이제 물건을 꺼낼 때 안에 비좁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막 해치고 꺼내거나 위에 있는 걸 드러내고 꺼내거나 그런 또 단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양보다는 조금은 여유 있게 해야 그 수납을 하고 꺼낼 때도 좀 낫고 아까 말씀드린 다른 이유들로 약간은 여유 있게 권유하는 편입니다만은 그게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고 기호마다 다르다는 거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수납을 하는 일반적인 기준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수납을 하는 것은 사람마다 등산의 그 스타일이 틀리고 당일 산행, 뭐 가벼운 트레킹, 정주나 비박이나 다 다르기 때문에 또 가지고 다니는 짐도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개인의 취향대로 하시되 제가 일반적인 원칙만 그냥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일반적인 원칙에 있어서 등산 수납에는 크게 이제 3개의 원칙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중에서대로 첫 번째는 무거운 것을 위에 하고 가벼운 것을 밑으로 하라. 그 이유는 3가지 원칙을 말씀드리는데 이거를 등산 많이 하신 분들은 그 말도 들어봤겠고 그 원리도 이해를 하셨을 거지만 초보자의 경우나 깊이 생각을 안 하신 분들 위해서 부연 설명을 드립니다. 밑에 가벼운 걸 두고 위에 무거운 거를 적재하라고 하는 이유는 무게 중심을 위로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그 원리를 이해하면은 물건을 밑에서 질질 끌거나 들게 되면은 더 힘이 들잖아요. 그때 어깨에 빼거나 등에 짊어지면 더 가볍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의 차이지만 위로 무게 중심을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고요. 2번째 원칙, 무거운 것을 등이 닿는, 등판이 닿는 등 쪽으로 두고 가벼운 것을 바깥으로 하라. 이 원리는 왜 그러냐면
등산을 하게 되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배낭이 몸이 상체가 조금은 앞으로 숙여지게 되죠. 10도 15도라도 더 많이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렇게 됐을 때 무거운 것이 등 쪽에 붙어서 무게중심을 안쪽으로 등 쪽으로 잡아다녀야 되지. 만약에 반대로 무거운 게 밖에 있으면 밖으로 이렇게 잡아다니게 된다는 거. 밖에서 잡아다니는 거죠. 그럼 이걸 몸의 중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꾸 안으로 버티게 되니까 힘을 많이 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밖으로 달아나려고 하는 이런 원심력이 작용하지 않도록 여기다는 가벼운 걸 두고 등에 무거운 물건들을 수납해서 몸 가까이 붙이려고 해서 그런 거고요. 세 번째 원칙은 자주 쓰고 많이 꺼내는 것들을 위쪽, 즉 입구 쪽에 두고 자주 쓰지 않는 것을 아래쪽, 깊은 곳에 두라는 원칙이죠. 그것은 뭐 금방 이해하실 수 있죠. 자주 쓰고 열고 닫아야 되니까 바깥쪽에 두라는 것이고, 자주 안 쓰니까 밑쪽에 두라는 것이고, 그것은 금방 이해하실 겁니다. 이런 원칙은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그러면 이 중에서 이 세 가지 원칙 중에서 제가 실전에서 등산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저는 그 자주 쓰는 것을 밖에 두고 덜 쓰는 것을 밑에 두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무게의 어떤 그 세이브, 그 에너지 세이브 차원에서는 무거운 것, 가벼운 거를 위에 아래 바깥 안쪽에 두는 게 중요하지만, 대부분의 일상적인 당일산행 하시는 분들은 무게 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 기준을 지키면 이제 좋지만, 당연히 좋지만, 그래도 그 기준들 간에서 서로 충돌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자주 쓰는 거를 꺼내기 전 입구 쪽에 두고 자주 안 쓰는 걸 밑에 두는 원칙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기준 하에 그러면 개별 품목은 본인의 취향대로 다르듯 어디다 뭘 어떻게 둘지 일반적인 원칙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배낭들은 보면은 어느 정도 30리터 이상 정도 되는 것들은 다 허리 벨트가 있죠. 허리 벨트에는 그 미니 포켓들이 다 있습니다.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 있고 이게 있죠. 이때 이쪽에는 자주 쓰니까 핸드폰을 넣을 수 있으면 핸드폰 두고요. 없으면 따로 이렇게 어깨 벨트에 보면은 핸드폰 케이스를 사서 이렇게 부착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쪽엔 자주 쓰는 거, 지도나 그 다음에 행동식, 사탕, 초콜릿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미니포켓에서 두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조금 큰 되겠고요. 이걸 예를 들면 설명드리면, 요것의 바깥 부분이나 맨 바깥에 지퍼가 있죠. 그럼 이거는 자료형으로 되어는 헤드가 별도로 있습니다. 헤드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요. 또는 이렇게 이것도 바깥에 자료형이지만 바깥에 포켓을 두어서 가벼운 것들은 분할을 해서 밖에 쉽게 꺼낼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맨 마지막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보통 이제 겨울철에는 보온용품들 금방 많이 꺼내는 것들 있죠. 장갑, 버프, 수건, 그 다음에 넥 워머, 그 다음에 비니 모자랄지 뭐 핫팩이랄지 그런 것들은 수시로 이제 자주 꺼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여름철에는 뭐 쿨링 타월, 땀을 닦는 거랄지, 수건이랄지, 선글라스랄지, 선크림이랄지 뭐 그런 것들은 등산하면서 수시로 바를 수 있으니까 부피도 작고, 그런 것들은 맨 마지막에 포켓에 두는 게 맞다. 그 다음에 등산 배낭에서도 가급적 좀 수납 공간이 나눠져 있는 걸 해서 분리를 해서 두면 넣을 때 헷갈리지 않다 하는 것이고요. 그럼 반대로 맨 아래쪽 깊숙한 곳에서는 무엇을 둘 것이냐, 여기는 개념적으로 비상의 개념, 여분의 개념이 있는 것들을 넣으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비상의 개념, 즉 쓰지 않지만 언젠가 한 번은 그 쓸 것에 대비해서 가지고 다니는 것들, 그런 것들, 예를 들면
낮에 등산하시는 분들은 잘 안 쓰시지만 헤드랜턴, 거기에 배터리, 그 다음에 이제 구급 키트 같은 경우가 구급 키트, 그 다음에 여분호 개념, 스페어 개념으로는 사용하지 않지만 여분으로 들고 다니는 뭐 스패치나 아이제나 추가분, 그 다음에 양말이나 등산 그 각종 레이어들, 여분들, 그거는 등산할 때 항상 쓰지는 않거든요. 지금 언젠가 한번 쓸 수는 있거든요. 그때 대비해서 깁속에 이제 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쪽에, 맨 안쪽에 깊이 두는 것들은 여분, 스페어 개념과 구급의 개념인 것들을 두면 맞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중간쯤에 어중간할 때는 뭐를 뒀냐? 이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자주 쓰지 않지만 한 번은 쓰는, 등산할 때마다 쓰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도시락이나 한 번 먹는 거나, 그 다음에 의자나 돗자리 같은 경우들, 그것들은 생각해 보시면 입구에 넣어서 상시 쓰지는 않잖아요, 급하게. 하지만 꼭 한 번은 쓴단 말입니다, 등산할 때. 그럴 때는 깊이 넣으면 또 꺼내기 힘들죠. 중간쯤에 두면 이때가 급박한 상황에서 개폐하지 않거든요. 정상에서 이제 식사를 하거나 하니까 좀 여유있게 열고 다른 것들을 좀 헤쳐서 도시락 꺼내고 먹을 거 꺼내고 의자 꺼내서 돗자리 앉고, 이런 것들은 중간쯤에 넣어도 한 번은 꼭 쓰지만 급박하지 않은 것들, 그런 것들을 두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등산의 크기 기본적으로 이해하시고, 등산의 수납의 원칙, 세 가지 원칙, 그 다음에 위치에 있어서는 깊은 곳과 중간쯤과 자주 개폐되는 곳에 위치한 것들은 개념적으로는 그렇게 제가 설명드린 대로 구분하시되, 개개의 물품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취향대로 좀 융통성 있게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등산에 대한 전반적인 종합적인 거는 다른 시간에 별도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